자, 이번에는 2014년 4회 기출문제 중에서 시뮬레이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김은찬 사원의 전표 입력 방식으로 맞게 설명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 이제 1번을 보시면이 아니라 자, 우선 조회를 해볼까요? 예, NG예요, NG. 자, 시스템 관리가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를 먼저 조회하시고 회사 등록 정보를 들어가시면 시스템 환경 설정이 있어요. 시스템 환경 설정이 아니죠. 사원 등록입니다. 권한 설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회사 등록 정보의 사원 등록을 보시면 돼요. 자, 들어가면 자, 엔터 치고 들어가시면 김은찬, 김윤진이 나오는데요. 김은찬을 선택을 하시고 자, 마우스 스크롤 쭉 당겨 보면 회계 입력 방식이 있어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게 김은찬의 회계 입력 방식인데 수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정이라는 게 뭐죠? 수정이라면 이제 최고, 그죠? 높은 거죠? 그러니까 미결, 승인, 수정 이렇게 되죠. 수정은 어떠한 효과가 나오냐? 바로 3번처럼 되죠. 전표 입력 시 승인의 상태는 승인으로 되며 승인 전표를 수정 시 별도의 승인 해제 없이 전표 수정이 가능하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번을 보면 1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죠. 전표 입력 시 승인 상태는 미결로 발행이 되고 미결 전표는 장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결에 대한 얘기고요. 2번 승인 상태는 승인으로 발행이 되고 승인 전표는 장부에 반영되지 않는다. 틀렸죠. 장부에 반영이 되죠. 그 다음 4번을 보면 전표 입력 시 승인 상태는 승인으로 발행이 되고 승인 전표를 수정 시 전표 승인 해제 작업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이것은 승인 권한을 가진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은 미결, 4번이 승인, 3번이 수정이 되겠죠. 정답 3번이 되겠고요. 14번 회계 2급 회사에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중 현금 출금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인가? 이것은 현금 출금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현금 출납장을 조회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금 출납장을 들어가 보면요. 자, 메뉴를 닫고요. 자, 현금 출납장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금 출납장은 회계관리에서 전표장부 관리를 들어가시면 현금 출납장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기간을 물어봤는데요. 기간을 다시 한번 보면 일단 메뉴를 들어가고 자, 기간을 보면 1월부터 6월까지죠.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자, 현금 출납장을 들어가서 출금 내역을 물어봤어요. 출금 내역이니까 메뉴를 들어가서 합계를 보시면 되겠죠. 자, 메뉴를 보시면 이제 합계가 있어요. 합계를 쭉 내려보면 스크롤 잡고 쭉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보니까 출금에 대한 합계가 맨 아래쪽에 보시면 누계가 있어요. 출금 누계가 1415만 5천원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금 합계를 물어봤죠. 출금 합계를 물어봤으니까 출금 합계가 아니네요. 출금이 가장 많은 달을 물어봤죠. 가장 많은 달을 물어봤으니까 달별로 다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출금에 대한 달이 많은 게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월계를 봐야 하니까 216만 5천원 되겠고 2월달에는 245만원 되겠고요. 좀 내려볼까요? 3월달에는 302만원. 현재까지는 3월달이 제일 많네요. 그 다음에 4월달에 154만원. 3월달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5월달에 154만원. 역시 3월달이 제일 많고요. 마지막 6월달 보니까 344만원. 6월달이 제일 많네요. 그러면 정답은 6월달이 되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죠. 15번 문제를 볼까요? 자, 2014년 12월 말 결산 시 기말 현재 소모품의 재고액은 50만원이다. 재무상태표를 조회 후, 재무상태표를 조회해도 되겠지만 저는 합계잔액시한표를 많이 좋아한다 그랬죠. 합계잔액시한표를 조회하시는 게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합계잔액시한표가 좀 더 보기 좋아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말 결산 수정문계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합계잔액시한표를 먼저 조회를 해보고 이제 50만원 기말 재고를 남겨라 뭐 이런 건데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합계잔액시한표를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결산재무제표 관리에 두 번째 줄에 합계잔액시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12월 말일로 가셔야 되겠죠. 자, 가보시면 소모품이 얼마 남아있나요? 15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죠? 소모품이란 자산이 150만원 남아있는데 자, 미사용액을 50만원 남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150만원 남아있는 걸 갖다가 100만원을 쓴 것처럼 처리를 해야 우리가 50만원이 남아있는 걸로 보고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에요. 이 분개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분개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이런 화면을 접했을 때 어떻게 분개를 할 것인가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죠. 1번이 정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16번.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새로운 경향의 문제인데 문제를 좀 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손으로 푸는 것보단 입력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고정자산 취득 내역을 등록한 후 2014년 당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일단 감가상각 내용을 등록을 한 다음에 자본적 지출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가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입력을 하면 답은 의외로 쉽게 나옵니다. 자, 일단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들어가서 내용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관리를 들어가서 고정자산 등록을 눌러봅니다. 자산 유형은 비품이라고 되어 있고 코드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복사기래요. 자, 그러면 자산 유형 누르고요. 그 다음에 비품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럼 비품이 나오고요. 212-00-003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복사기죠. 복사기. 자산명은 복사기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취득일자를 보니까요. 취득일자가 2013년 1월 1일이네요. 2014년 1월 1일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원가가 나오는데 500만원, 정기말 누계액은 225만 5천원 그대로 치면 돼요. 500만원, 그 다음에 225만 5천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상각 방법을 보니까 정률법 내용일수 5년 뭐 이렇게 나오네요. 800번대 상각 방법 정률법 내용일수 5년, 그 다음에 경비 구분은 800번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엔터 해서 아예 줄을 다 바꿔주세요. 엔터 이렇게 치면 줄이 바뀌면서 이쪽에 자, 처리 여부에 이제 엔터를 치면 이제 줄을 바꿔주면 이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했고요. 다시 이제 엔터를 친 다음에 줄 바꿔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자본적 지출액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뭐 다른 빠진 내용들은 없죠. 추가 사항이 있는데 6월 15일 날 수선비가 150만 원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가 등록 사항을 클릭을 하시고 보면 이게 일자를 입력하는欄이 있습니다. 자산 변동 처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14년 6월 1일자로 자본적 지출 1번 선택해 주시고 뭐 적용은 됐고요. 금액은 150만 원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변동 수량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엔터 쳐서 줄을 바꿔주시면 인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요 등록 사항을 돌아오면 감가상각비가 다시 재계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기상각비 금액은 얼마냐? 자, 191만 4,495원 되겠다. 그래서 정답도 역시 1만 4,495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재계산이 된다. 자, 요 문제는 이제 고정자산 등록 플러스 추가 등록사항, 요거에 대한 자본적 지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를 아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죠. 자, 좋습니다. 자,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하도록 했고요.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그냥 고정자산 등록만 하면 됐었고 야매로도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갑자기 자본적 지출이 등장하면서 문제의 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아까 풀었던 대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문제 풀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시고요. 중요합니다. 17번 보겠습니다. 하나은행으로부터 2014년도에 수령한 어음 중 미발행된 지급어음, 어음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10중 8구 지급어음 명세 또는 받으러온 명세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급어음에 대한 걸 물어봤죠. 자, 그러면 자금관리로 가봅니다. 자금관리로 가셔서요, 지급어음 명세서를 누르신 다음에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달수가 언제죠? 2014년도에 수령한 어음 중 미발행된 걸 물어봤어요. 예전에 발행된 걸 물어봤던 것 같은데, 자, 발행 미발행을 확인하려면 일단 그 개수를 확인해야 되죠. 개수를 확인하려면 수불부를 가셔야 됩니다. 수불부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말일까지 선택하시고 금융기관은 F2번 눌러서 하나은행, 하고 은행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98001 엔터라고 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뭐 내용의 맨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확대를 좀 해보면, 자, 미발행된 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미발행이니까 맨 오른쪽에 3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미발행 3회. 화면 나가고 2번이 정답이죠.
18번 보겠습니다. 당사는 핵심 ERP에서 예산 통제 및 관리를 하고 있다. 당사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 통제 부서와 차량 유지비 계정의 예산 통제 방식은 무엇인가? 자, 이제 문제가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자, 당사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 통제 부서는 뭐고, 그 다음에 자, 차량 유지비 계정의 예산 통제 방식은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볼 건데요. 자, 일단 자, 예산 통제 부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 통제 부서는 어디로 가느냐? 자, 아까 우리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김은찬 사원에 대한 내용 그 권한 사용을 할 때 어디 갔었냐면 이제 사원 등록을 갔었어요. 그래서 시스템 관리를 가시면 회사 등록 정보가 있습니다. 회사 등록 정보에서 시스템 환경 설정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한번 눌러주시고, 예.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뭘 물어봤죠? 예산 통제 부서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컨트롤 F를 누른 다음에 예산 통제 부서 하고 들어가면 바로 예산 통제 부서가 나옵니다. 유형은 사용 부서라고 되어 있죠. 유형이 이제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예산 통제 부서 중에서도 1번 사용 부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미션은 자, 사용 부서라는 거예요. 예산 통제 부서는 사용 부서.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통제 방식은 어떻게 보느냐? 자, 통제 방식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예산 통제 방식은 또 어디서 보느냐? 자, 이 계정 과목에 대한 걸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그 회계 쪽을 가셔서요. 자, 회계 관리를 누르신 다음에 기초 정보 관리가 있습니다. 기초 정보 관리에 계정 과목 등록이 있어요. 그럼 되게 많은 계정 과목들이 있죠. 자, 여기서 822번을 찾아야 되니까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 확대를 보면 자, 822번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하십니다. 클릭을 하시면 822번이 중간에 쭉 나오면 여기쯤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자, 오른쪽을 보시면 예산 통제의 월별 통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 예산 통제 부서가 사용 부서이면서 차량 유지비에 대한 예산 통제 방식이 월별 통제인 것은 2번이 2번밖에 없죠. 2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19번 부가세 관련된 문제가 이제 또 두 문제가 남았죠.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또 풀 수도 있는데 일단 먼저 야매를 알려드리고 정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거래에 대해서 전표를 입력했을 경우에 입력을 하라는 게 아니라 했을 때의 효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2014년 1기 4월부터 6월 부가세 확정 신고서상 납부 환급세액을 확인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2014년 5월 31일 신흥전자에 상품 300만원 부가세 별도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자, 그럼 이제 부가세 신고서상에 이제 한번 띄워보면 자, 화면을 닫고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가세 관리를 신고서. 자, 물어보는 기수가 1기 예정이었죠. 그죠? 1기 확정이었죠. 예, 1기 확정. 그러면 자, 2014-0401, 2014-0630 하고 엔터를 치고 자, 우리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면 화면이 이제 반영이 돼요. 자, 그런데 야매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 300만원 부가세 별도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라고 돼 있으니까 세금계산서로 입력을 했을 때 반영되는 금액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만약에 우리 전표를 입력하면 과세란에 세금계산 발급분 여기에 얘가 300만원 들어가고 여기 3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금액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5억 7,850만원 더하기 300만원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581500000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공 하나 빼면 되겠죠. 581만 5,800 15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에 뭘 물어보는 거예요? 납부 환급세액은 얼마인가? 납부 환급세액은 이렇게 되면 얼마 되죠? 자, 이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납부 환급세액은 환급세액으로 315만 5천원이 환급이 돼요. 실제로 창을 내려보니까 그죠? 1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신기한데요? 자, 신기한 게 아니라 원래 전표를 입력을 안 해도 이렇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방법을 자꾸 야매를 알려드린 방법은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다른 거에 시간이 뺏겨서 시간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활용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야매를 알려드리는 거지 사실은 정확하게 하시려면 정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려 봤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안 하고요. 이번에는 전표 입력을 정속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표 입력을 해보면 자, 5월 31일이었죠. 엔터 치고 들어가서 5월 31일로 들어가서 자, 얘는 뭐 다 적어 넘기고요. 얘는 매출입니다. 3번 매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자, 6번 눌러주면 6번 매출 부가세가 돼요. 6번 매출 부가세 6번을 누르셔야 돼요. 전표 유형은 자, 세금계산 발급해 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 F2번 누르면
자, 매출 전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사업장 됐고요. 세무 구분에 F2번 눌러서 자, 11번 과세 매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신고서 기준일 맞고요. 거래처는 아까 어디였죠? 거래처가 그죠? 신흥전자였습니다. 신흥전자였으니까 자, 신흥전자 계속 가고요. 신흥 검색해 주시고 신흥전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수 여부에 1번 여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 300 부가세 30 딸려오죠. 그 다음에 얘 대금결제 또 어떻게 했죠? 대금결제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수 교부했대요. 참 갈 길이 멀죠.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수. 그럼 미수금 330 남기면 되겠고 뭐 다 됐어요.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제품 매출인가 상품 매출인가요? 상품 매출이니까 뭐 국내 매출액 다 됐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고 자, 여기서 이제 사용 부서, 프로젝트랑 사용 부서를 마지막으로 입력해 줘야 되는데 뭐 다른 내용은 없으니까 이대로 그냥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엔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쳐서 최종 승인 될 때까지 다 두들겨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표 승인이 납니다. 끝까지 다 쳐주시면 전표 승인이 나요. 자, 그래서 좀 기다리셔야 돼요. 끝까지 다 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승인이 딱 뜰 때까지, 기표 번호가 뜰 때까지 계속 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빠져나가신 다음에 다시 한번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해보면, 조회를 자,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 그 다음에 새로 불러오기, 새로 고침 눌러주시고 보면 나오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답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죠? 또 위에도 차감세에 마이너스 뜨는 거 보이시죠? 이게 환급세액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굳이 이렇게 다닥다닥 입력하지 않아도, 그죠? 아까처럼 이렇게 원리를 알면, 이론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원리를, 아, 얘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입력돼서 어떻게 반영되는구나, 이런 어떤 프로세스만 이해하신다면 사실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프로그램 입력에 대한 어떤 사전적 지식이라든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이론적으로 이것을 몸으로 습득을 하셔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매를 알려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매출 전자세금에서 발행 매수는 몇 매인가? 세금계에서 합계표를 줘야 하는 문제인데 2기 예정신고 기간이에요. 예정신고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죠. 그런데 자, 이번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11일 이내 전송분만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여드리면 화면 빠져나가고요. 자, 세금계사합계표. 자, 엔터 쳐서 2014년 7월부터 9월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경과전송분 종이발행분 돼 있잖아요. 자료구분. 여기서 만약에 누르시고, 자, 뭐 이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엔터 그냥 치면 돼요. 그 다음에 불러오기 하시고 새로 작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내 전송분이니까 자, 요거 왼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왼쪽을 클릭하시면 돼요. 요쪽에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이게 돼 있었잖아요. 이게 아니라 요걸 탭을 선택을 하셔서 안에 있는 내용을 고르시면 돼요. 이제 문제는 물어보는 문제가 그죠? 몇 매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 있는 거랑 여기랑은 틀려요. 여기 있는 거 전자세금계산서죠.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10일 이내 전송분해서 자, 11매 그 다음에 뭐 공급가액 부가세 이렇게 나온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부분 중에서 총 합계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셔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가려면 이게 원래 맞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답은 몇 번이냐? 11매에 그죠? 뭐 공급가액 부가세 물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11매가 정답이다.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9월 달인데요. 제가 추석 연휴예요. 사실 9월 6일인데 일단 뭐 녹화를 좀 시켜봤어요. 도움이 좀 되실까 싶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뭐 내년에도 써먹고 모레도 뭐 후년에도 써먹고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시험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시려는 차원에서 제가 휴일을 과감하게 반납하고 나와서 동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제가 노력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셔서 꼭 그 평균 60점 이상 합격을 하셔갖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취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좀 쉬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동영상 강의 녹화하고 뭐 목이 거의 지금 쉬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11시인가 10시에 나와서 거의 한 12시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렇게 해서 한 3일 정도 꼬박 매달려서 동영상 강의를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뭐 중간에 NG도 있었어요. 막 그리고 녹음 버튼 안 누르고 막 혼자 떠든 적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2014년도 1회부터 4회까지 기출문제를 모두 다 녹화를 했고요. 뭐 앞으로 이제 5회도 있고요. 9월 달에. 그 다음에 11월 달에 6회도 있어요. 계속 녹화를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또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고요. 그 문제 풀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